히브리어 자음 요드의 발음은 흔히 영문자로 Y나 혹은 독일어 문자로 J로 음역을 합니다. 독일어의 J 같은 경우는 영어의 Y하고 같은 소리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 강의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영문자 Y를 가지고 이 요드의 발음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Y라는 영문자를 모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Y 같은 경우에는 쓰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모음이 될 수도 있는 문자예요. 지금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Y의 음가는 자음으로서의 Y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어 문자는 요드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를 지금 생각할 때 자음으로서의 Y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음의 음가를 익히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요드는 기본적으로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어 문자는 모두 자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드의 영문 음역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Y이고 또 Y를 한국인들이 주로 모음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나중에 요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Y로 음역되니까 이거 모음인가?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드는 Y로 음역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어 문자니까 당연히 자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드의 발음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요드는 Y로 음역을 하게 되는데요. 자음으로서의 이 Y의 소리가 어떠냐? 제가 일단 먼저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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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시죠? 예, 제가 방금 낸 이 소리, 이 방금 들으신 Y의 자음 음가를 소리를 내려면은 먼저 이라는 모음하고 비슷한 입의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Y를 종종 모음으로 생각하게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입의 구조를 이렇게 E로 만든 상태에서 혀의 중간이 혀의 중간이 입천장의 말랑한 부분에 닿도록 밀어 올렸다가 떼면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의 구조를 E로 만든 상태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혀의 중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입천장에 말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주로 말랑한 부분이죠. 이 앞에 부분은 딱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연구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랑한 부분에 닿도록 밀어 올렸다가 떼면서 소리를 내야지 제가 방금 했던 그 이라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런 소리를 내려면은 이 턱 부분을 조금 당기면서 소리를 내셔야 되겠죠. 그리고 혀의 중간은 당연히 이렇게 밀어 올리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혀를 앞으로, 그러니까 이 혀가 앞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냥 모음 E와 자음 Y를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소리를 내 볼게요. 먼저 E입니다. E, E, E. 평범한 소리죠. 그런데 Y를 소리 낼 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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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혀의 중간을 입천장의 말랑한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에 닿게 한 다음에
소리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비슷한 소리가 나오기는 해요. 예, 그 발음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그냥 이하고 예 하고는 소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영단어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Y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를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리는 이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룩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가르칠 때 예, 이 동쪽을 의미하는 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모두 그냥 이스트라고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영어로 읽을 때는 이 Y 때문에 이스트하고 이 이스트하고는 소리가 다르게 납니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한번 발음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쪽을 먼저 발음을 해볼게요. east, east, east. 그냥 east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Y를 먼저 소리를 내는 누룩을 의미하는 east는 이 소리를 섞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east, east, east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다른 단어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를 의미하는 ear라는 단어하고 그냥 귀를 의미하는 ear라는 단어로 연습을 해보죠. 마찬가지로 y를 제외하고는 스펠링이 다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뭐 그냥 당연히 ear라고 이렇게 쓰니까 구분이 안 가는데 영어 발음은 당연히 다르게 발음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해를 의미하는 ear부터 발음을 하면 year, year 이런 식으로 발음하겠죠. 그런데 귀를 의미하는 단어는 ear, ear. 자, 서로 발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말하자면 요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east라고 하는 이 단어, east나 혹은 year, year 이 단어처럼 Y의 발음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east나 혹은 year라는 이 단어의 소리와 그렇지 않고 이 east라고 하는 단어와 year라고 하는 단어의 소리를 서로 구분해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그런 식으로 낼 수가 있다면 요드의 발음을 정확하게 잘 이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드가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예시로 들어드릴 어휘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여기 지금 우리는 단순히 이응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에 첫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문자가 바로 요드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자면은 Y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음 O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Y의 발음을 섞어서 해보면, 요나가 이렇게 발음이 된다면, 그 Y를 발음하는 발음, 히브리식 발음은 요나, 요나. 그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겠죠?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이츠하크 정도로 우리말로 조금 더 정교하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 이에 해당하는 소리가 요드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영문자로 만약에 쓴다면은 이츠 그다음에 하크가 되겠죠. 이제 한글을 만약에 영문자로 옮긴다면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요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y로 바꿔야 되니까 그죠? yith 학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i로 만약에 발음한다면 it 학 이렇게 될 텐데 거기를 y로 바꾸게 되면 it 학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예시로 들어드린 것처럼 요드의 발음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음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음의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만 요드가 영문자 Y로 이렇게 에, 음역을 하되 이것이 모음이 아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음으로서의 Y의 음가를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요드에 관련된 토막 상식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드는 독일어에서는 J로 음역을 한다고 했죠. 독일어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J가 아니고 요트라고 합니다. 명칭도 이제 요드하고 되게 비슷해요. 사실 이게 이제 독일어뿐만이 아니고 많은 언어에서 영어에서 Y로 쓰는 음을 실제로 이제 J로 이러한 문자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 같이 요드로 시작하는 뭐 그런 단어들을 요나가 이제 요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음역해야 되는 경우에 Y가 아닌 J로 음역을 하는 경우가 사실상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영어권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요드로 시작하는 단어들 혹은 요드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을 음역할 때 Y보다는 J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요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J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명칭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요드로 시작하는 단어들이고 발음도 J가 아닌 Y로 발음을 해야 사실 히브리어 발음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루살렘이라는 이 단어, 이거 이제 뭐 히브리어로 쓰기는 좀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한번 좀 히브리어에 가깝게 음역을 해보면은요, 제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라임이 됩니다. 샬라임이 됩니다. 예루샬라임 이런 식으로 되고요. 조세프라는 단어도 뭐 영어에서 워낙 많이 쓰는 그런 이름이죠. 이것도 히브리식으로 좀 다시 바꿔보면은 요세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Y가 쓰인 거죠. 여기에 J가 쓰였고 여기에는 Y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조슈아라고 하는 단어, 이게 여호수아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식으로 음역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예호슈아 하고 여기 끝에 요 아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발음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보시면은 J로 조슈아라고 했지만 원래는 예호슈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Y가 발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이제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어로 음역을 하게 되면은 예수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Y가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라틴어로 라틴어가 아니고 저기 영어로 음역을 하게 될 때 이걸 또 J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JESUS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Jesus라고 하는 영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지저스하고는 사실은 그리스어를 통해서 영어가 된 동일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요드라고 하는 문자가 영어권에서 주로 J로 음역이 많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발음이 J의 발음이 아니고 독일어권에서 사용하는 이 요트의 발음을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Y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드의 발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